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iQues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Quest는 B2B 소프트웨어 ERP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얼마예요? 얼마예요? 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4주차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에 새 종목이 청약이 지금 끝난 상태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아이퀘스트가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퀘스트를 끝으로 1월달 청약 일정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퀘스트 공모 정보는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 목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일은 2월 1일, 상장일은 2월 5일입니다. 아이퀘스트 청약하실 때 혹시라도 마통을 쓰시면은 이자를 5일간 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어떻게 청약을 하실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균등 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등 방식으로 일정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나머지 물량으로 비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마통을 쓰더라도 크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가 밴드는 9,200원에서 1,6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1,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 금액은 2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을 하고요. 개인 일반 등급 기준으로 2만 주인데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그 전달에 한 번만이라도 청약을 하면 우대 고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우대 고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매 청구권하고 구주 매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청약 한도는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총 1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밴드를 보시면은 이제 웹캐시랑 영리머 소프트랩을 기준으로 평균 PR을 냈고요. 올해 추정 당기 순이익을 약 47억으로 계산을 해서 주당 평가액을 냈습니다. 거기서 할인율을 37%에서 45% 정도로 잡았고요. 거기서 형성된 공모가 밴드를 살짝 초과한 11,000원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자금으로는 그 공모자금으로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시설자금은 장비 및 서버 확장 아무래도 이제 그 서비스 서버 같은 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버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뭐 라디오 쪽에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나 홍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향후에 현재 그 소상공인을 위한 얼마 그리고 사인빌 그 이외에 다른 지금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R&D 신기술 개발 쪽에 자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이퀘스트 업종을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ERP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패키지 ERP가 있고 구축형 ERP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패키지 ERP로 이제 전체 매출의 약 80% 그리고 구축형 ERP로 약 2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ERP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월 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고요. 구축형 ERP는 이제 고객 맞춤으로 커스텀 ERP를 만들어 주는데 아무래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초기에 큰 매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 매출을 이제 매월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아이퀘스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제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대부분의 매출의 80% 패키지형 그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얼마예요고 그리고 100억 이상 중소 중견기업 이상을 타겟으로 한 ERP가 얼마예요? 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ERP로 이제 얼마라는 것을 이제 론칭해가지고 최근에 라디오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도 점점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하는 얼마예요? 엠피어. 그리고 또 얼마에 이어서 현재 다음 매출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있는 사인빌이 있습니다. 아이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ERP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허받은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RP를 업체에서 사용을 할 때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회계 처리까지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매출의 80%를 얘기한다는 패키지 ERP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에서 보셨던 1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예요 셉이라고 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 기업은 잘 모르는데 약간 글로벌 ERP 기업이 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약을 해가지고 아이퀘스트에서 서비스하는 얼마예요 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요 셉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아이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케팅 능력으로 국내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이야기를 하던데 뭐 정확하게는 한 15%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얼마의 셉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봤던 요 두 가지가 기존의 아이퀘스트가 매출을 올리는 가장 큰 주력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ERP 프로그램 얼마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1억 이하의 소상공인 1억 맞습니까? 10억 이하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이 특이한 점은 일단 그 소상공인한테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가 그 뒤에 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정액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매장 내에서 이제 컴퓨터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특이한 점은 이런 모바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연간 1만 명, 1만 개의 고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고요. 최종적으로 10만 명 이상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비대면 계약 및 거래 문서 관련 서비스로 사인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뭐 종이로 써서 보관을 하다가 뭐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하면 그런 파일들을 못 찾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자로 기록을 남기고 그게 법적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일부 몇 개 기업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안정화해서 나중에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매출을 크게 일으킬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가도록 정책이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ERP를 깔았을 때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ERP 쪽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90% 정도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 거기 들어가는 ERP 프로그램을 쓸 때 그 ERP 프로그램 금액의 9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도 아이퀘스트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업종을 보시면은 국내 ERP 시장은 앞으로도 연간 6%씩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인해서 신생 기업들이 연평균 5%씩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인빌에 대한 그 성장으로 신규 매출이 더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요번에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은 신규 사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만 보면은 그렇게 큰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퀘스트도 우상향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는 올해 약 35억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저 공모가 밴드 산정할 때 그 적용 단기 순이익은 47점 4,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딴 것보다 주주 구성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상장일 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27.20% 정도밖에 유통이 되지 않고요. 최대 주주 등 해가지고 요것도 살짝 가족 회사의 느낌이 나던데 최대 주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거의 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사주조합하고 뭐 벤처금융 전문 투자 물량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풀릴 때 약간 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장일날은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주 세부사항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김순모 최대 주주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성민, 김성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자녀들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과 이제 자기 주식들, 회사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아까 벤처금융 보시면은 A벤처스 알파 투자조합이라는 관련 투자 조합이 한 3개 정도가 지금 투자를 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추가로 있는데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한 13%, 1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은 상장 후 1개월 때 조금 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해서 약 2,950원에 행사를 가능하게끔 하는데 공모가 대비 26.8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전체 다 합치면은 그 공모 후 전체 유통 물량의 약 1.17%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행사 기간이 2022년도죠. 최소한 1년 정도까지는 이 물량들이 추가될 일이 없으니까 조금은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캐스트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이걸 제가 어제 월요일이죠. 요거는 일요일날 캡처를 했는 건데 16,500원하고 2만원이 있는데 어제 2만원이 내려가고 16,500원에 올려왔어요. 요 숫자를 보니까 이 물량이 그냥 위로 업데이트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그냥 2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장외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이고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1,085억. 장외가가 2만원. 만약 이 주식이 2만원에 갔을 때는 시총이 약 1,97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268만 2천주로 전체 물량의 27.20%고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을 계산하면은 295억으로 충분히 큰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요. 그게 상장일날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면 상방으로 충분히 더블 이상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모가 산정 기준 적용 단기 순이익이 47.44억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공모가 PER을 내보면은 22.81 장외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41.57로 공모가는 그래도 그냥 적당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장외가는 조금 높다라는 판단이 조금 들고요. 유사 기업들의 평균 PER은 약 35.1로 요것도 사실 조금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기간 1504대 1로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보여줬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약간 높게 잡힌 걸로 봐서 기관들은 일단 아이퀘스트의 공모가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저평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냥 적당한 가격인데 여기서 조금만 공모가에서 뻥튀기가 되면은 사실 주식을 가지고 있기가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힘으로 상장 후 초반에는 한 번 정도 큰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캐스트 청약 유무 및 향후 매매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공모가 밴드 상단을 약간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다는 점과 높은 기관 경쟁률 및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사가 미래에셋 대우고 그리고 중복 청약되는 종목이 없다라는 점에서 높은 경쟁률 MBT가 그랬죠. MBT처럼 제가 그냥 얘가 100% 비례 배정이었다면은 3000대 1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과감하게 그렇게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균등 비례 배정으로 진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청약 계좌 수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주 청약하는 계좌들이 많아서 사실상 경쟁률은 MBT처럼 그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는 판단은 안 하고요. 그래도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도 뭐 1000대 중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많으면 2000대 1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풀청약 시 비례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균등 배정만 노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말이고요.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비율이 좋아서 충분히 수익은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영상 초반에서 얘기 드렸듯이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풀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래도 한 주도 두 주도 더 받으면 좋으니까요. 마통을 사용하면은 이자가 5일치 나가야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ERP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성장을 하는 단계는 조금 지났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랑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약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한동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모가에서 더블만 가도 충분히 고평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제 예상대로 상장일날 좋은 흐름이 나서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빠르게 익절을 한 다음에 큰 조정이, 약간 조정도 아니고 그때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큰 조정이 생기면 그때 제 눈에 들어온다면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고 추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장일 이후에 제 관심 밖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내일부터 청약하죠. 청약은 늘 얘기 드리지만 2일차 때 가급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내일부터 청약 진행되는 아이퀘스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분석하고 한번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